두 번째 만화 한번 보실까요? 예. 오늘 두 번째 만화는, 안톤 슈낙의 우리를 슬프게 하는 것들이라는 유명한 글입니다. 예. 그런 슬프게 하는 것들 중에 대리기사를 슬프게 하는 것들 1, 2를 해봤습니다. 예. 그 웃을 일은 아니네요. 예. 국회 옆에서 지난번에 불려서 시간 맞춰서 막 뛰어갔더니 돈은커녕 집단 폭행만 당했습니다. 예. 그러고 나서 이제 두 번째 대리기사를 슬프게 하는 것들. 그렇죠. 어디서 불러주는 데도 없고 앉아가지고 벤치에서 놀고 있는데 예. 뉴스를 봤습니다. 우리를 부를 것이지 만취 운전사고로 망신살을 뻗친 현정화 선수를 비판하고 있는 겁니다. 예. 현정화 선수가 혈중 알코올 농도 0.2라고 하면은 예. 그건 소주 한 5병 먹어야 나오는 수치입니다. 5병이요? 술을 먹었다 예. 하는데 0.1도 면허 취소입니다. 예. 0.2 같으면 정신없어요. 예. 그럼 누구 잡아주지도 안 하고 대리기사 불렀으면 대리기사도 수입을 좀 벌어가지고 집에 갔을 거고 우리 현정화 같은 국제적인 선수가 하루 저녁에 저렇게 해서 장애인 대회 단장도 놓치고 예. 그래 됐습니다. 지금 인천 아시안 게임 끝나고 나서 이제 장애인 경기가 열리잖아요. 예. 그 경기에 선수촌장을 맡고 있는데 우리가 저 현정화 감독의 통화한 내용이 있거든요. 그걸 한번 들어보시고 얘기를 계속 이어나가 보시죠. 사실 대리를 제가 불려서 갔거든요. 근데 이제 늘 하고 있었는지 잘 모르겠는데 저는 소주 한 병만 먹어도 무조건 대리를 불러서 가는 사람인데 아마도 제가 볼 때는 대리가 그 근처까지 저를 내려줬겠죠. 왜 제가 그렇게 하고 운전을 그렇게 하고 있었는지는 그거는 제가 기억이 안 나요. 그러니까 아주 만취 상태였던 것 같아요. 지금 대리기사를 부른 것 자체도 잘 기억을 못하고 있는 상황. 불렀는지 안 불렀는지도 지금 헷갈리는 것 같고. 혈중 알코올 농도가 0.2면은 예. 이제 기억을 거의 못할 정도로 굉장한 만취 상태였다고 보이는데요. 이 기사가 나가고 사실 많은 사람분들이 이제 실망을 했죠. 국민적인 사랑을 받고 있던 현정화 선수인데 음주운전이라면 정말 움직이는 흉기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는 점에서 굉장히 많은 비난을 받았는데 또 한편 또 이런 것도 있었어요. 예전에 그 세계선수권대, 일본 지바 세계선수권대인가요? 그때 그렇죠. 북한의 이분희 선수와 이렇게 남북 합작으로 영화로도 그렇죠. 나왔었죠. 예. 금메달을 코리아 땄는데 이런 영화도 있고요. 이번에 그 인천 장애 아시안 게임 때 모여가지고 같이 만나 23년 만에 성공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현정화 선수가 이번 사태로 인해서 사퇴를 함으로써 만날 수 없게 됐다라고 하면서 이제 아쉬운 그런 언론 보도도 나가기는 했었는데 관련해서 지금 사실은 이분희 선수도 지금 교통사고가 났잖아요. 네, 그렇다고 관련 저희 리포트가 있는데 한번 들어보고 계속 얘기 나눠보시죠. 1991년 세계 탁구 선수권 대회에 코리아란 이름의 남북 단일팀으로 출전해 현정화 선수와 환상의 호흡을 맞췄던 북한의 탁구 영웅 이분희. 조선 장애자 체육협회 서기장을 맡고 있는 이분희가 최근 교통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의 한 북한 전문 매체는 이분희 서기장이 지난달 저녁 승용차를 운전하다 트럭과 충돌해 크게 다쳤다고 보도했습니다. 목뼈가 부러지고 뇌진탕 증세를 보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는 겁니다. 이분희 서기장은 18일부터 열릴 인천 장애인 아시안 게임에 북한 선수단을 이끌고 올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고로 참가 여부가 불투명해졌습니다. 현정화 한국마사회 탁구단 감독 역시 어제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 경찰에 불구속 입건된 상태. 인천 장애인 아시안게임 선수촌장직에서도 물러났습니다. 기대됐던 남북 탁구 스타의 만남은 두 명 모두 교통사고를 당하면서 무산됐습니다. 채널A 뉴스 강은하입니다. 네, 어쨌든 저런 지바의 영웅, 남북 탁구의 영웅들이었는데 저런 좋지 않은 사건이 또 절묘하게 또 비슷한 시기에 연루가 됐어요. 정말 안 믿어지네요. 현정화 선수 하면은요. 사실은 이제 그 사라예보 선수권대회에서 그 탁구 영어로 이에리사 지금 그렇죠. 이에리사
그다음에 현정화. 이해리설 있는 이제. 아, 그렇죠. 근데 중간에 정현숙이라고 또 있죠. 정현숙 그렇죠, 선수가 그렇죠. 있었고 이해리설인데 정현숙 선수하고 이 현정화 선수는 정말 미모가 또 한몫해가지고 더 이렇게 실력이 북돋고 그다음에 양경자 금메달 선수가 있었죠. 근데 또 이 현정화 선수는요. 또 현정화 선수에게 박철원 그 육공화국 때 실세였던 이번에 그 북방외교의 그 장을 열었던 이 박철원 장관의 친인척이 돼요. 박철원 장관의 그 사모님 되신 분이 나중에 보궐선거 국회의원도 됐죠. 아, 현씨죠. 그렇죠. 친인척이 돼서 우리나라 그 남자 탁구 선수 그 누구죠? 거기가 중국의 안재영 선수 탁구 선수하고 결혼하는데 자오진하고 결혼하는데 이 현정화 선수가 이모부를 통해서 굉장히 그 역할을 해서 우리 결혼하게 맺어준 그런 일도 있었고 한데 저 정도 술은요 우리가 마시던 게 우리가 얘기할 때 치사량이랍니다. 치사량. 치사량. 예. 아니 아까 저 방송에 보니까 한 병만 마셔도 대리를 부른다 그래서 보통 한 잔을 마셔도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근데 너무 취했고 방금 우리 민 원장님 말씀대로 저도 그 아까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그 안재영 선수하고 자오지민하고 이거 중국하고 한국이기 때문에 그때는 국교 수교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89년인데 박철원 씨가 그 체육부 장관을 했습니다. 노태우 정부. 실세 체육부 장관. 그렇죠. 그야말로. 사촌 형부예요. 현경자 의원의 이제 남편이니까요. 그렇죠. 그래 가서 좀 부탁을 한다.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바로 전화를 했어요. 그 박철원 장관이. 그런데 거기에서 중국에서 예스 이런 얘기를 안 하고 스웨덴으로 자오지민을 유학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 스톡홀름 한국 그 대사관에서 둘이서 결혼식을 하고 혼인신고를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도 너무 아깝고 그 안타깝지만은 그러나 뭐 이렇게 된 사건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지금 아시아 경기 선수촌장도 사퇴하고 지금 아마 자숙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이분이는 또 교통사고가 약간 좀 의문의 교통사고 아닐까 싶어요. 본인이 운전하다 가다가 한 건지 트럭하고 지금 부딪혔다는 건데 되게 북한은 사실 교통사고가 잘 안 나는 나라 아닙니까? 근데 교통사고가 나면 저게 누군가가 좀 어떤 목적을 가지고 교통사고를 낸 거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어느 보도에는 그 차 속에 그 장애인 선수가 3명이 또 있었댔습니다. 그래서 같이 다 병원으로 옮겨졌다는 거. 그렇군요. 어쨌든 이분희 선수와 현정화 선수가 좀 한번 만났으면 좋았을 텐데 사실은 현정화 씨를 저희들이 한번 좀 패널로 한번 초대를 해서 한번 이야기 들어보려고까지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돼서 좀 안타깝습니다. 만약 이번에 이 인천 장애인 아시안 게임 때 만약에 두 선수가 만나서 서로 이렇게 좀 이렇게 좀 아름다운 그림을 보여줬으면 아마 많은 분들이 보고 굉장히 흐뭇해하셨을 텐데 굉장히 아쉬운 측면이 크죠. 오늘 아까 3명 영장실질심사를 지금 받고 있는데 그게 혹시 뭐 기각되거나 그럴 가능성도 있을까요? 오늘 저녁 때 밤쯤 돼야 결과가 나올 것 같은데. 글쎄요. 기각될 가능성도 크다고 봅니다. 저는 작지는 않다고 작진 않다. 왜냐하면 구속영장이 처음에 이제 경찰이 신청한다고 했을 때 굉장히 의아하게 보시는 법조인들도 많았어요. 과연 검찰이 영장 청구를 할까라는 정도로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왜냐하면 구속영장에 이제 사유 중에 범죄 혐의가 중대한 거, 사안이 중대한 것도 있지만 가장 기본적으로 이제 뭐 도주 우려나 증거인멸 우려나 뭐 주거불명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는 있어야 되는데 지금 검찰이 청구한 거는 증거인멸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제 또 이걸 이제 변호하는 측면에서는 웬만한 증거는 다 나와 있고, 아니 제일 중요한 증거, 목격자 진술이라든지 CCTV는 이미 다 확보가 된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증거 인멸이 지금 이렇게 자기 그 범인을 부인한다고 해서 큰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느냐라는 걸로도 또 충분히 변호할 만한 그런 근거는 돼요. 그래서 게다가 법원이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불구속으로 재판하는 거를 이제 또 원칙으로 치고 있고 하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돼요. 그 목격자 정모 씨 있지 않습니까? 그분은 어떻습니까? 그분은 뭐 저 보도에 따르면 난 억울하고 정말 황당하고 어이가 없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그분 말에 의하면 지금 대리기사가 맡고 있는데 그걸 가만두느냐. 나는 가가지고 그걸 막아줬을 뿐이고 오히려 나도 맞아서 멍이 들었다. 나는 뗀 적이 전혀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또 이쪽
그 가해 유가족 측 그 수석 부위원장이죠. 그분 같은 경우는 내가 맞아서 거죠. 기절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은 좀 목격자 얘기도 들어봐야 되는데 또 일부 목격자는 이 사람이 발길질하다가 스스로 넘어졌다라는 또 그 증언도 지금 언론에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격자 정모 씨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좋은 일 하다가 참 억울하게 당하잖아요. 그러니까요. 이런 경우를 두고 개밥 주다가 손 물렸다고 하는데요. 정말 그 정모 씨가 아니 제가 또 현장을 2번이나 다녀왔는데 그러니까. 당시에 가게 주인들도 지금 경찰에 가서 목격자 진술 안 하려고 해요. 이 정모 씨 같이 또 그냥 오락가락 불려고 하니까 그래서 경찰이 단문 수사로 해가지고 김현 의원이 쭉 있었고 소리를 고래고래 질렀고 이런 것을 경찰이 다행스럽게 다 이게 수사 보고서에 쓰려고 다 단문 수사를 해 갔답니다. 주변 상인 그 가게 주인들한테. 그리고 그 경찰의 입건 사유를 제가 한번 읽어봤는데요. 정말 그 증거로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목격자 정 씨의 어떤 주먹이 정확하게 CCTV를 분석해 보니까 어떤 그 진짜 때렸더라. 장면이 나오든지. 그렇습니다. 이 맞은 장면이 나와야 되는데 그 경찰에서 얘기한 거는 이렇습니다. 주먹을 45도 정도로 아래로 내리는 것이 영상에 포착이 됐다. 때린 게 아니죠. 주먹을 내린 것. 그 부분을 가지고 입건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좀 말이 많습니다. 서울 영등부경찰서 수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참 엉망입니다. 김현 의원은 내일 3일 10시까지 출석하라 이렇게 지금 통보가 된 상태인데 어떻습니까? 오늘 뭐 전격 혹시 출두할 가능성은 없나요? 네, 기자들은 지금 1시간 뒤쯤까지 좀 지켜봐야 된다라는 얘기들이 나오는데요. 왜냐하면 지난번에도 그 출두 예정 시간이 오전 10시였는데 그 바로 전날 오후 5시 반경에 출두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네.